번째로 산화 LDL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화 LDL은 말대로 그거죠. LDL이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DL은 좋은 건데 그러면 산화 LDL은 어떤 거냐? 산화 LDL은 말 그대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LDL에 대한 것이 그 앞에가 산화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DL이 나쁜 게 아니라 산화 LDL이 나쁜 거고, 그게 정말로 몸에 있어서는 안 될 LDL입니다. 그러니까 이 LDL이 그냥 있으면 좋은데 이게 산화가 된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LDL은 우리가 콜레스테롤이잖아요. 지방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은 우리가 산패가 훨씬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패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LDL이 이제 산화가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거냐면 잘 생기는 게 이제 식이습관의 문제예요. 식이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식이습관이라는 게 그 트랜스 지방을 많이 드시는 분들, 트랜스 지방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떤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환경 첨가,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외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이 LDL이 훨씬 더 산화가 되기 좋은 조건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 이 LDL도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A 타입 LDL과 B 타입 LDL이 있거든요. 근데 이 A 타입의 LDL은 그 LDL 중에서도 조금 더 좋은 LDL에 속하고 B 타입은 굳이 나쁘다라기보다는 A 타입에 비해서는 좀 더 좋지 않은 LDL에 속합니다. 근데 왜 그거를 근거로 나누냐면 A 타입 LDL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포화지방을 드셨을 때 그 포화지방을 원료로 해서 주로 만들어지는 LDL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LDL, A타입 LDL은요, 약간 뽀송뽀송한 구름 같은 솜사탕 같은 모양의 LD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LDL이, A타입의 LDL이 혈액 중에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혈관 내벽에 이렇게 부딪히더라도 이게 이렇게 솜뭉치 같기 때문에 이렇게 혈관 내벽에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기분? 이렇게 떠다니는 기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B타입의 LDL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B타입의 LDL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로 인해서 생겨나는 콜레스테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B타입의 LDL은요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약간 좁쌀 모양의 딱딱한 형태를 지닌 LD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혈관 내벽에 닿게 되면 혈관 내벽에 생채기를 더 강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깊게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혈관 내벽에 생채기가 나기 때문에 훨씬 더 거기에 염증성의 어떤 혈전 반응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B타입이 안 좋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 탄수화물로서 유래된 이 B타입 LDL은요, 산화가 훨씬 더 잘 되는 특징이 있답니다. 그래서 산화 LDL로 훨씬 더 쉽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저탄고지라는 말씀을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탄수화물은 낮게, 지방은 높게. 그게 꼭 다이어트에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LDL, 그러니까 이상 지질 혈증을 치료할 때도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 탄수화물이 이 B타입 LDL을 높게 만들고, 이 B타입 LDL은 어떤 그 구조 자체도 딱딱한 경화성을 지니기 때문에 혈관 내벽에 생채기도 많이 남기고, 두 번째로는 이 LDL은 훨씬 더 산화 LDL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탄수화물 음식, 그러니까 우리 300이라고 그러죠. 흰쌀, 흰 설탕, 흰 밀가루, 이런 것들은 안 드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 LDL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가 혈액 검사하면 산화 LDL 수치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산화 LDL을 제가 내 몸에 얼마나 산화 LDL이 많은지 유추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혈액 검사하게 되면 총 보통 이렇게 4가지 정도의 혈액 검사 결과 수치가 나와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토탈 콜레스테롤에서 나오고요. 이게 이제 보통 200 이상이면 보통 이제 이상 지질 혈증으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 TG라고 표현이 되죠. 중성지방. 그래서 이 중성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중성을 떼었다 해서 중성지방이에요. 그래서 중성지방.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LDL
LDL은 주로 이제 보통 이제 100 정도까지가 정상인데 130 정도부터 이제 이상 지질 혈중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HDL은 다른 위에 세 가지하고 달리 HDL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이게 여자들 같으면 최하 50이 이상이어야 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최하 40 이상이어야만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산화 LDL 수치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요즘은 정말 이게 그냥 LDL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이 중성지방하고 이 HDL의 수치를 비교하시면 돼요. 이 비율을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중성지방이 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150이 나왔다. 그 다음에 HDL은 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50이 나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중성지방을 HDL로 나눠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0이고 50이잖아요. 그럼 나누면 얼마예요? 3이죠. 네. 그러니까 이 나눴을 때의 수치가 정말 이상적인 사람은 이 정도. 예, 이 정도 내외인 사람이 정말 건강해서요. 이런 사람은 거의 산화 LDL 수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가장 이상적인 수치가 2에서 3 정도의 사이인 사람들은 정말 건강해서 이런 사람들은 산화 LDL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HDL이 정말 4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뭐 300, 400 많게는 이제 물론 그건 유전적인 어떤 약점에 의해서일 수도 있지만 500, 1000까지도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렇게 나눴을 때 이게 뭐 3 정도, 4, 뭐 5 이상 정도 이렇게 올라갈수록 산화 LDL이 많다라고 유추를 하시면 돼요. 이런 분들이 정말 이제 위험한 거죠. 우리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을 때 기대하는 그러니까 기대하는 어떤 동맥경화성 질환, 그러니까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 이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혈액 검사 결과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레이시오, 그러니까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을 보면서 이거를 내 산화 LDL 수치가 어느 정도 되나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게 보통 보면 이게 4 정도를 좀 넘어서 가면 내가 산화 LDL 수치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때부터는 산화 LDL에 대해서 내가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 편에는 제가 이제 병원 약제가 갖는 한계와 그 다음에 약국에서 제가 이제 드렸을 때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